자, 이제 1공화국 이승만 정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945년부터 1948년까지는 이거는 1공화국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제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 이렇게 쓸 거야. 뭐라고? 이건 뭐라고? 미군정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1공화국이 시작하냐면 보세요. 1948년. 근데 1948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처음 한 게 뭐야? 50 총선거. 요거 중요해 안 중요해? 여러분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요거. 자, 요거 특징이 있어요. 요거는요. 21세 이상이었어. 지금은 몇 세야? 19세잖아. 이때는 21세 이상이야.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 총선거에서 통해가지고 자,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 이것이 뭐야? 제헌국회 또는 뭐라고요? 제헌의회가 구성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헌법을 만들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하지 뭐야? 제헌절이고. 그 헌법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통령제를 채택했잖아. 그래서 7월 20일 날 대통령을 선출했죠. 그래서 누가 된 거야? 이승만. 그리고 정부 수립 기념일을 8월 15일로 정해서 정부 수립 기념식 하면서 이제 1공화국이 되는 건데, 자, 요 제헌국회 구성도를 볼게요. 자, 여기에 중도파 참여한다 그랬어. 50 총선거에 중도파 참여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사회주의 계열은 뭐 한다 그랬어? 반대했지. 오히려 방해했잖아. 그 비극이 뭐야? 제주도에 무슨 사건이었고? 4.3 사건이었고. 연결돼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으로까지 연결됐다면 기억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누가 주로 참여했다 그랬어? 이승만 계열과 또 뭐라고요? 한민당 계열.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만든 게 뭐라고요? 독촉이라고 그랬죠. 독립촉성국민협의회 처음에 기억나잖아요. 그죠? 이게 이승만 계열인데 이게 가장 많은 55석의 당선자를 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지주와 자본가, 한국민주당, 한민당 간판으로는 29명이 당선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찍어줄 정당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소속이 가장 많은 85석의 당선자를 냅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무소속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 속으로 이승만을 지지하면서 무소속 나온 사람도 있고, 한민당 간판으로 나가면 힘들 것 같아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뭐야? 한민당 계열인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하지만 심정적으로 김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고. 김구와 한독당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말자고 했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사실 참여하지 않는 게 곧 잘하는 것만은 100% 잘하는 건 또 아니잖아.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쓰레기가 뽑히게 돼 있고 그 쓰레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게 민주주의잖아. 이거 플라톤 형님이 옛날부터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약 3분의 1이 누구 계라고요? 이승만 계열. 그리고 이쪽 계열도 약 얼마라고요? 3분의 1이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약 3분의 1이야. 자, 한민당계. 그러면 이게 정확히 몇 명이야? 198명이 뽑힌 거지. 이것도 알아야 돼. 원래는 몇 명 뽑혀야 돼? 원래는 300명 뽑아야 돼. 그지? 왜? 북한에게 100명 양보했으니까. 남북한 인구 비례니까. 북한 100명, 남한 200명. 남한 200명 뽑아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3명 중에서 2명은 선거가 무효가 됐지. 4.3 사건 때문에. 그래서 198명밖에 처음에 출발할 때 못 뽑혔습니다. 나중에 뽑죠. 자,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제헌국회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해방된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거 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정신적인 거 무슨 파 청산해야 돼? 친일파 청산해야 되잖아.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세 글자를 줄여서 뭐? 반민법. 요게 48년 9월에 가장 먼저 이 반민법이 만들어지고 10월 달에 반민 특위가 만들어지고 49년 1월 달에 본격적인 활동 시작하면서 친일파 1호로 박흥식 잡아오고 이종영이라든가 이런 분들 잡아오고 이광수 쭉 잡아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굴 잡아온다 그랬어? 친일경찰의 대명사 노독수를 잡아온다 그랬지. 그러자 바로 반격 들어온다 그랬잖아. 2월 9일날 이승만이 담화문 발표하면서 노독수는 간첩 잡는 기술자, 빨갱이 공산당 잡는 기술자인데 이 사람을 잡아가는 것은 결국 특위가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다. 하나는 말도 안 되는 개드립 치고 또 국회 무슨 사건? 프락치 사건. 이거 반민특위 활동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뭐 했다고요?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잡아가 국회 부의장 김약수 이런 사람 잡아가고 그리고 뭐라고요? 6월 6일 날 반민특위를 뭐 한다? 친일 경찰에 뭐 했다고요? 습격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26일 날 김구 선생님은 암살되고 게임이 끝난 거지. 그 약 9개월간의 힘겨루기에서 완벽하게 누가 승리해버린 거야? 친일파 패거리가 독립운동 세력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누구의 죽음이야? 김구 선생님의 죽음이야. 정말 슬픈 일. 현대사에서 해방 후에 가장 슬픈 일은 물론 6.25 전쟁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김구의 죽음은 우리나라 현대사가 완전히 비틀어지는 정말 중요한 죽음이라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저께 김구 선생님 한번 뵙고 싶어서 100주년 기념해서 가서 여쭤봤다니까 형이 먼저 선수를 치시지 그러셨어요 말하면서 말씀 안 하시더라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 6개월, 8개월, 9개월간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누가 승리한 거야? 이승만과 한민단결이 승리했지. 자,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 이제? 토지개혁이겠지. 이미 북한은 했잖아. 근데 일단 토지개혁이 아니야. 법 제목이 뭐라고요? 농지개혁법. 49년 6월 달에 농지개혁법이 통과되는 게 우연이 아니야. 49년 6월이면 완벽하게 누가 승리한 거야 이제. 이승만과 한민단결이 승리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법이 통과됐잖아. 봐봐. 얘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그럼 이 법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될 가능성이 1도 없겠지. 그래서 이게 뭐야? 유상이지. 유상 매입과 유상 분배지. 토지개혁도 아니고 무슨 개혁에 불과하고 농지개혁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북한처럼 끝날까요? 복잡할까?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종강할 때 할 겁니다. 집중력 극대화해서 그때가 경제 파트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일본 놈들이 남겨간 재산 있잖아. 뭐라고요? 귀속, 재산. 이게 49년 12월이야. 순서까지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는데 외우기는 되게 좋아. 어떻게 외워? 머리만 딱 따봐. 뭐 반농귀. 무슨 귀신같지? 반농귀. 자, 재헌국회가 만든 법 3가지 외웁니다. 반농귀야. 순서대로 뭐야? 반민법. 자, 보지 말고 반민법. 그다음 농지개혁법. 그다음 뭐라고?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은 뭐냐면 일본 놈들이 남기고 간 많은 재산 있잖아요. 토지도 있고 공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요. 귀속재산 불하라고 들어봤어? 매각을 하는데 요건 간단히 말할게. 진짜 말이 안 돼. 시가의 5분의 1이야. 그것도 15년 분할 상환이야. 그럼 예를 한 가지만 들어줄게. 75억짜리 건물 있어. 예를 들어봐. 75억짜리 건물 있어. 얼마면 살 수가 있어? 15억이지. 그것도 15년 분할 상환이니까 15년으로 나눠서 사는 거야. 그럼 현금 얼마만 있으면 돼? 1억만 있으면 75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어. 너 같으면 살래 안 살래? 그것도 1억도 내 돈 다 없어도 돼. 권력과 친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돼. 자, 경기도 가평에, 남양주도 뭐 비슷하잖아. 가평에 기숙학원이 하나가 있어. 그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합해서 한 70억 정도 해. 그런 게 있다. 지금도 나와 있는 게 있어. 공중에 붕 뜬 건물이 하나 있어. 되게 탐나는 건물이야. 내가 돈 있으면 그걸 사고 싶어. 거기에서 우리 여학생 기숙학원이 했었다. 몇 년 전까지. 한 달에 월세가 얼마인지 알아? 6천만 원. 한 달에 월세가 6천만 원. 그러면 그 건물주는 숨만 쉬고 있으면 연봉이 7억 2천이야. 괜찮지 소리야. 그래서 조물주 친구 건물주라고 하는 거야. 장난 아니야. 그게 태용이 오빠야. 남양주에 좀 있단 말이야. 진저부배 있다고. 저 정도 있다니까. 농담 아니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그럼 생각해봐. 70억 요거 15억이면 되는데 1억만 있으면 돼. 이런 조건이면 나부터도 당장 어떻게 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 무조건 이거 사겠지. 그럼 현금 1억만 있으면 내가 1년에 7억을 넘게 버는데 그리고 그건 순수입이야. 왠 줄 알아? 건물이 유지, 하자, 보수 이런 거 있잖아. 세입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1원도 돈 쓸 필요가 없다니까. 괜찮지 않니? 이런 특혜를 누가 받았어야 돼?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말할까? 윤봉길이나 안중근 후손들.
김구 후손들, 이런 사람들 이런 혜택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공장과 이 건물과 이 토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먼저 1순위야. 그럼 일제시대 뭐 하던 사람 얘들하고 친한 애들이겠지. 그리고 권력과 친한 아이들. 원래 미군정에서 노동자들이 자주 관리를 하려고 시도했어. 하지만 미군정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새로운 자본가가 되겠지. 이런 특혜를 준 게 누구야? 이승만이지. 선거 처리되면 어떡할까? 고무신, 밀가루, 막걸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잖아. 그게 하늘에 정말 하느님이 던져주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이들은 어떻게 한다? 엄청나게 많은 정치 자금을 이승만을 지지해 줄 거고. 이들이 이승만의 아주 중요한 지지 세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봐. 우리 국민들이 해방이 됐잖아. 당연히 무슨 개혁 될 거라고. 토지 개혁 될 거라고. 당연히 무슨 파 청산 될 거라고. 친일파 청산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리고 반쪽은 저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 굉장히 오해하면 안 돼. 대한민국에서 한 농지개혁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한 개혁이야.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 정말 잘한 개혁인 게 이 농지개혁의 결과 어떤 계층이 사라졌어? 지주라는 계층이 사라졌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주 계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산업화가 될 때 기득권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경제개발개혁이 잘 될 수가 있었어. 예를 들어 생각해봐라. 지주 계층이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걔네들이 단순히 돈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주 계층이 살아있으면 걔네들이 뭐가 될 것 같아? 지주고 동네 어떡한다? 소장농 많지? 국회의원 나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 그 동네에서 뭐가 될까? 국회의원 될 수밖에 없지. 걔네들이 국회의원을 대거 점령하고 있으면 어때요? 산업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공장 같은 거 만들면 은행에서 뭐 해줘야 돼? 대출해줘야 되지. 이자를 어떻게 해? 아주 싼 값을 해줘야 되겠지. 그 법을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야. 그런 거 어떡할까? 다 막아버리겠지. 자기들은 지주니까 혜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 농지개혁이 어때? 다 되어버리니까 지주계층이 이 땅에서 완전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는 걸림돌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대한민국이 경제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지금 지나고 나서 얘기고 당시 농민들 입장에서 어때요? 북한하고 비교해서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당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얘네들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별로 있을까 없을까? 없었겠지. 자, 더구나 요때는 임기가 몇 년이야? 재헌국회는 임기가 몇 년이야? 이게 몇 년이야? 2년이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었는데? 4년이었는데. 재헌국회는 임기가 몇 년이었다고? 2년밖에 안 됐다고. 그 2년 동안 이걸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원할 만큼 못했지. 그래서 어떻게 해? 자, 봅시다. 1950년. 외우는 거 아니야? 5월 30일 530 선거를 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야. 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 패거리를 지지해줄 이유가 1이라도 있어 없어? 별로 없지 않나? 또 하나, 이때 2대 국회의원 선거는 엄청난 변화가 생겨. 뭐? 이때 참여하지 않았던 무슨 파들이 대거 참여한다? 중도파들이. 왜? 아니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지 같은 나라가 되더라 이거. 아, 민주주의라는 게 참여하지 않는다고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중도파가 대거 참여했고 이들이 약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면 조, 소, 앙 등이야. 기억나? 조소왕. 무슨 주로 유명해? 삼균주로 유명한 그 조소왕 선생이 50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때 참여합니다. 이분은 전국 최다 득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21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57명 정도 이하야. 맥시멈 57명 이하야. 이건 학자마다 달라. 어떤 책 보면, 어떤 논문 보면 30명 이하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 어떤 학자 보면 맥시멈으로 봤을 때 57명까지는 범이승만계라고 볼 수 있다. 내가 57명 썰을 택하는 이유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현대사학자 서중석 선생님이라고 있어. 우리나라 현대사로 박사학위 1호 받으신 분이야. 모든 사람이 다 말렸지. 현대사 공부하면 감옥 간다? 실제로 감옥 갔어. 감옥까지 갔다 오셨어. 그 가시밭길을 뚫고 현대사 1호 박사, 지금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셔. 서점에 가보면 이 서중석 선생님이 쓴 책들도 많이 있어.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사지 말고 빌려서 보면 된단다. 공부하면서. 중요한 건 언제 보는 거라 했어? 근무 시간에 봐야 정말 집중도 잘 되고 재밌게 시간도 순삭하고 정말 좋지. 보고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면 돼. 야, 그런 일탈을 누리려면 일단 합격을 해야 그런 일탈을 누리는 거야. 그러지 않나요? 예. 빨리 합격해서 그런 일탈의 즐거움이라는 건 정말 정말 짜릿한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뭐 심할수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뭐 상관이면 그래도 공부했잖아.
서중석 선생님 책 읽는다 이러면 어때? 나는 좀 봐줄 것 같아. 너 7급 준비하니? 막 이러고. 이승만 걔가 57명 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때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냐면 몇 년이야? 이때부터 임기가 몇 년이야? 4년. 그러면 이 국회가 몇 년까지 가는 거야? 1954년까지 가잖아. 그럼 이승만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진 거지. 왜? 1952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니까? 4년이니까. 자, 다시. 자, 이때부터 1공화국인데 1공화국 누구 정부라고? 이승만 정부고 이승만 정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통령제고요. 자, 중요한 거 직선제야, 간선제야? 간선제. 어디서 뽑았어?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하는 거야. 그리고 임기는 몇 년이고? 4년이고.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거? 2번까지 할 수 있는 게 1공화국 재헌 헌법의 특징이었어요. 재헌헌법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이 이제 큰일 난 거야. 1952년에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선거를 어디서 하면? 국회에서 하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빵이지. 그래서 이승만이 무슨 짓을 하냐? 1951년에 이승만이 자기를 지지하는 애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당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이게 뭐라고요?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또 우익 세력들 쫙 끌어모아가지고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 때부터 뭔가 조짐이 있겠지. 세력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헌법을 뭐 하겠다? 바꾸겠다. 그런 의도로 한 겁니다. 그리고 1952년 근데 이 국회는 너무 슬픈 국회입니다. 왜? 이대 국회가 개원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1952년 이승만 어떻게 한다고요? 6.25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꾸는 걸 시도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소위 네가 이때 대통령이었으면 이승만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헌법을 바꿔요? 네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넌 독재자인가요? 넌 이승만인가요? 너 남자친구랑 내기할 때 야 저녁 내기하자 가위바위보해서 네가 이기면 그걸로 끝이죠. 밥사 이 새끼야 말이지. 네가 지면 어떻게 해? 3판 양승. 또 지면 어떻게 해? 5판 3승. 또 지면 코리안 시리즈 가 이 새끼야 말이면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생활 독재라고 하는 거야. 생활 독재. 잘 들어. 남친 여친한테 이거 한번 해보려니까 진짜로 독재 지수를 파악하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계속 자기 유리하게 계속 룰을 바꾸는 사람 있지? 헤어져. 그런 새끼는 평생 살 수 없어. 네가 바꾸는 건 괜찮아. 잘 따라오잖아. 착한 아이야. 걔는 가산점을 줘. 근데 남자친구가 그럼 못 산다니까? 못 살아. 드라마 너는 해도 되지. 이승만 행복하게 살았잖아 올해. 너는 해도 돼. 너는 해도 되는데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겠지. 생각 있는 아이면. 근데 착한 아이인 거지. 굉장히 착한 아이야. 심성이 정말 고운 아이지. 근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되게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런 아이들은 있잖아. 드러내지 않고 쌓고 쌓는다? 쌓이고 쌓였다가 어느 날 이제 프사 보면, 카톡 보면, 프사에 보면, 내려놓고 싶다, 막 이러고 이제. 잠수 탄다. 걔네들은 그렇게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보통 내성적이고 착한 아이들이 보통 그래. 극한까지 참는다니까. 차라리 외향적이고 막 이거 싫어. 이거 오빠 이거 고쳐. 뭐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때 고쳐갈 수 있잖아. 누나 이거 바꿔줘.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연하는 말 잘 들어야지. 연하를 왜 사겨? 말 잘 들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잘 꼬드기면 돼. 어쨌거나. 이승만은 무슨 짓을 하냐면 1952년 자 헌법을 바꾸고 싶은 거야. 뭐로 바꾸고 싶어? 간선제로 안 되지. 무슨 제로? 직선제로 바꾸고 싶어. 이게 뭐야? 1차 개헌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같은 말로 발췌 개헌이라고 하고요. 요걸 하기 위해서 이때가 어디였어? 수도가 임시 수도가 어디야? 부산이잖아. 그래서 부산 정치 파동이란 엄청난 사건을 겪고 이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왜?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헌법이 바뀌는 거야. 이승만은 3분의 2는커녕 뭐야? 4분의 1 겨우 국회의원 지지를 받는데 헌법을 못 바꾸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이승만이 뭐라는 줄 알아? 딱벌대. 외우지 마. 딱벌은 땡벌이야. 백골단. 이름만 들어봐도 무슨 무시무시하잖아. 민중자결단. 이게 뭐냐면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어버이 연합의 올드한 버전이야. 어버이 연합의 초기 버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입니다. 정치 깡패들 딱 동원하는 거야. 이래서 이 정치 깡패들이 야당 국회의원 뒤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직선제. 칼 들고. 직선제. 그럼 뭐야? 깡패지만 얘들도 국민이지. 우리 국민들은 뭘 원한다? 대통령이 무슨 죄를 원한다? 직선제를 원한다. 압박을 하는 거야. 자,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지. 더구나 저들 뒤에 누가 있어? 이승만이 있지. 정말 무섭다니까. 왜? 김구 죽는 걸 봤잖아. 다들. 안 무서우면 사람 아니야. 막말로 국회의원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나? 정말 무섭다니까. 국회의원들 이게 사람일 뿐이야. 그러자 국회의원들이 무섭잖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근할 때 혼자 다니면 불안하니까 버스 타고 50명이 함께 같이 출근을 해. 이것도 해외 타픽감이지. 국회의원들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이 불안해서 버스로 같이 출근했는데 이승만은 발상의 전환이야. 잘 됐다. 한 명씩 잡아들이려면 귀찮은데 버스 타고 오네. 저 버스만 잡으면 되지. 그 버스를 그대로 헌병대로 이용해서 27시간 동안 감금합니다. 27시간 동안 뭐 했을까? 커피, ORT 뭐 이런 거 아니었겠지. 직선제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국회를 열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기립하세요 그랬어. 이때 마치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평생 앉아서 살았겠지. 장애인 만들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다 사실은 손을 들었는데 전부 다 손을 들었어. 딱 2사람 빼고. 근데 전쟁통이어서 누가 2사람이 반대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잖아. 하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지. 그 무서운 상황에서 2사람이나 손을 들었다. 아마도 재영, 태용 이런 이름 가진 분들이 아니었을까. 훌륭한 분들 아니었을까 싶어. 어쨌거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야, 1차 개헌의 핵심 뭐라고요? 대통령 무슨 제라고요? 직선제. 자, 플러스 양원제. 근데 요 양원제는 실현되지 않았어. 양원제는 뭔데요? 국회가 단원제가 아니라 양원제. 영국 같은 데 뭐 상원 있고 하원 있잖아요. 미국에도. 일본도 양원제거든요. 그런 걸 하자고 했지만 이승만이 양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거야? 직선제로 출전작이 주어진 거야? 출전작이 주어진 거지. 근데 이승만이 별로 인기가 없다 그랬는데 이승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일단 뭐야? 전쟁 중이었잖아. 부산에서 1000일 동안 수도였단 말이야. 그 1000일 동안 승만이는 헌법을 바꾼 거지. 이승환 오빠의 1000일 동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승환, 이승만 둘이 돌림자인가? 그럴 리가. 승환이 형 훌륭한 형이지. 어쨌거나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승만이 뻥쳤지. 이 전쟁은 미국 때문에 우리가 거의 지다가 살아난 전쟁인데 미국이 도와준 이유가 뭐야? 냉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도와주는 거잖아. 근데 뭐라고 뻥쳐? 자기가 프린스턴, 하버드 석박사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하버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많아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지. 자기가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면 다 철수할 거라는 뻥을 쳐.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카페트가 없었어.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SNS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세 번째, 라이벌이 없었지. 아니, 없앴잖아. 이미 김구를. 하지만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 이 선거를 해보고 이승만이 깨달았어. 뭘 깨달아? 아, 선거를 공정하게 하면 자기가 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선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선거. 이승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 줄 알아? 그때부터 선거는 무조건 누가 이기는 거야? 여당이 이기는 거야.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왜? 훗날 공시생들 공부하기 좋으라고. 무조건 여당이 이긴다. 권력 잡은 여당이. 언제 전까지? 1987년 6월 항쟁 전까지. 그 6월 항쟁이 넘어가야 이 나라가 뭐가 되는 거야? 민주화가 되는 거지. 민주화가 되어야 야당이 이기는 선거가 나와. 그래서 이승만 당선됐어. 그리고 몇 년에 또 임기가 시작된 거 52년 시작됐지. 몇 년까지 하면 돼요? 1956년까지 하고 물러가면 되잖아. 근데 1956년이 돼봐야 이승만 씨는 82세밖에 안 된대. 1875년생이니까 82세, 그지? 이승만은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나 봐. 그래서 80 청춘이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80대가 청춘이다. 이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또 한 번 나오시겠대. 근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 헌법이 가로막고 있지. 몇 번밖에 못해? 2번. 한 번 바꿨으면 어떻게 하면 돼? 또 한 번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954년에 헌법을 또 바꿔. 몇 차 개헌? 2차 개헌. 이 2차 개헌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해? 4.4
개원이라고 하지. 왜? 당시 국회의원의 숫자가 203명이었어. 곱하기 3분의 1 하면 얼마라고? 135.333이야. 나는 외웠어. 자, 그러면 135명과 오른손이 찬성한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이건 뭐야? 초과 개념이잖아. 이 최소 몇 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136명이 찬성을 해야 이게 헌법이 통과되는 거지. 그만큼 헌법은 쉽게 바꿀 수 없게 하기 위해서 3분의 2가 넘게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거잖아. 근데 이승만이 별짓을 다 했는데 135표밖에 안 나와서 찬성표가. 어떻게? 땅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이 헌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몇 번밖에 못하는 거, 2번밖에 못하는 거. 그럼 이승만 어때요? 출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니까 대통령 무조건 바뀌게 돼 있지. 근데 이승만 어떻게 한다? 이틀 후에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를 동원해. 정치학과 아니고 법학과 아니고 수학과. 물어보는 거야. 니네 수학에서 135.333은 135가 맞니? 136이 맞니?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 답정너라고 하는 거야. 답은 이미 정해놨잖아. 그럼 정치학과나 법학과가 아니잖아. 수학이니까 우리 수학에서는 135.333은 0.4 이하는 버리는 거니까 135가 맞아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무식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한 게 아니겠지. 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136이라고 했다가 자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135라고 했고, 그래서 통과가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된 거야. 또 출전 자격이 주어진 거야. 출전 자격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1956년 대통령 선거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명중해. 1956년 그리고 1971년 이 대통령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해. 두 번이. 왜? 이건 두 번 아니가 뭐야? 세 번으로 넘어가는 거지. 세 번 하는 얘기는 뭐야? 두 번까지는 민주주의, 세 번부터는 뭐라고? 독재지. 또 하나 중요한 게 1987년이에요. 유신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고 간선제를 했잖아. 그랬다가 16년 만에 다시 대통령을 뽑는 게 뭐야? 대통령 직선제. 이게 1987 대선이야.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1997년 대선이 또 중요하지. 왜?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평화적으로 뭐야? 정권 교체하게 됐지. 1987에서는 정권 교체 실패했거든. 그래서 요 네 번이 중요해. 다시 몇 년? 56, 71, 87, 97. 요 네 번은 무조건 시험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실제로 요 50년 대통령 선거는 출전 선수까지 그대로 시험제 나왔지. 자, 하나만 더 할게. 그럼 1954년에 헌법을 바꾸니까 야당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문화사에서 하나만 더 할게. 문화사에서 1954년에 소설이 하나 나왔어. 이게 뭐야?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이야. 정비석이라는 아저씨가 신문에 연재한 소설이지. 자유부인. 이때는 뭐야? 유행어가 뭐야? 자유지, 자유. 자유부인. 쉽게 말해서 아줌마가 춤바람 난 이야기야. 왜? 6.25전쟁 끝났지? 6.25전쟁 때문에 어떻게 한다? 모든 게 다 흥크러졌잖아. 무너졌잖아. 여자들이 사회 참여가 많아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 뭐 어떻게 이제 남자들과의 관계가 어때? 더 폭넓어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춤바람 이런 거. 그리고 전쟁 통하면서 막 이 성윤리 이런 게 많이 무너지고 개인주의 이런 게 막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춤바람 난 대학 교수의 부인 이야기. 이걸 소설로 쓴 거야. 그 제목이 자유부인이었어. 그래서 외우기 좋아. 이때 무슨 당이고 자유당이고 부인도 뭐야? 자유부인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그리고 1955년에는 야당 애들이 깨달은 거야. 우리 야당이 흩어져 있다가는 이승만의 독재를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흩어진 야당들이 다 뭉쳐가지고 당 하나 만들어. 이게 뭐냐면 민주당이야.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 지금도 민주당이잖아. 지금 앞에 세 글자 더 있잖아. 뭐 더불어민주당이잖아. 그러면 그 민주당의 이름은 여기서 온 게 맞아.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뿌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니야. 이 민주당의 뿌리는 한민당에 있어. 말도 안 되지. 이승만과 한민당 원래 같은 편이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승만이 워낙 독재하니까 한민당이 야당이 돼. 그래서 민국당이 돼. 이 이승만이 클라스야. 그 여러 야당을 끌어모은 게 민주당이야. 이름만 민주당 여기서 온 거고, 사실 지금 민주당은 1987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김대중 후보가 그때 평화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었거든. 그 평화민주당은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김대중 같은 이제 민주화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이외에도 이제 민주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 쪽으로 많이 갔지.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 그래서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하잖아. 요즘 뭐야, 이제 네티즌이라고 하지. 소위 말하는 뭐야,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때요? 조직화돼 있지 않아. 그냥 웹상으로만, 넷상으로만 모이는 거잖아. 인터넷상으로만 모이잖아. 어떤 이슈가 생기면 이제 모였다가, 아니면 어때요? 다시
흩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고 중심이 되는 정당이고 이때는 뿌리 이 기대하면 안 돼. 내가 괜히 빨간색으로 썼나? 노란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크게 기대할 게 없는 뭐야? 당시 보수 야당의 통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이때는 대통령을 따로 뽑고 부통령을 따로 뽑았어. 부통령은 아무런 실권이 없어. 명심해야 돼. 대통령과 부통령이란 단어 나오면 언제만 있는 거야? 1공화국에만 뭐가 있어? 부통령 제도가 있어. 실권은 하나도 없어. 근데 대통령 나이가 많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야. 갑자기 쓰러지면 알지. 가을 날씨하고 노인의 건강은 믿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쓰러지면 바로 어때요? 그 유고시에 승계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여기 이제 이승만은 무슨 당 만들었고? 자유당. 그리고 여기 무슨 당이 있다 그랬어? 민주당. 그 처음에 여기 무소속으로 나왔어. 이 형이 무소속 나왔다가 엄청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자기 당 이름을 진보당이라고 바꾸었어. 그래서 자기가 진보당이라고 네이밍하면서 애들이 전부 다 보수적인 애들 만들어버린. 자, 여기 누가 있다고요? 이승만. 알아야 되지. 영원한 대통령 후보 이승만. 여기 이제 임시정부 출신의 해공 신익희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역풍의 정치가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대통령은 다들 멋지지. 근데 부통령들 이름이 좀 이상해. 이기병, 죽도밥 다닌 짜장면, 장면, 이분이 진짜 골 때려. 이분은 정치가 어울리잖아. 우리가 좋아하는 기출 선생님. 무슨 기출 문제. 이름이 기출이야. 놀라운 분이지. 어쨌거나. 여기서 선거 구호가 엄청 잘해. 여기 뭐라 했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 했어?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완전 좋지. 선거에서 주도권을 완전 빼앗긴 거잖아.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가장 멋진 선거구였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최근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도 괜찮지만 이건 정말 멋졌지. 여기는 뭐라고 써? 혁신만이 살 길이다. 이래가지고 선거전이 정말 대단했거든. 근데 이쪽에 신익희 인기가 막 올라갔어. 왜? 민주당과 신익희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워낙에 이승만이 독재를 심하게 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너무 완전 코미디잖아. 이거는. 그래서 농촌이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좀 배운 지식인들이 많은 도시지역에서 이건 이게 민주주의가 장난이냐 이러면서 이쪽이가 막 올라가는데, 문제는 선거 딱 열흘 남기고 신익희가 호남으로 가는 기차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어이없지. 그럼 어떡해? 신익희가 죽었으면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진정으로 원했으면 조봉암한테 지지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민주당은 보수적인 야당이라 조봉암을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에게 추모표를 찍으라 해서 추모표가 한 200만 표가 났어. 완전 표를 버려버린 거야. 그럼 이제 조봉암의 생각은 달랐어. 어쨌거나 강제로 야당 후보는 단일화됐으니까 부통령도 단일화시키자. 너는 아무래도 평가원 임대 가는 게 어울릴 것 같아. 정치가 어울리지 않고 그래 자진 사퇴를 시켜. 그래서 어떻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야? 신익희 지지하는 표 다 어때요? 자기한테 오겠지. 조봉암 대놓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부통령 장명 찍으라 그래. 그래서 이 선거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는 장면이었던 거야. 장면은 부통령 당선된다? 알아야 돼.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 이 대통령 선거에 참관했던 선거 참관인의 증언이야. 골 때려. 이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했어? 이승만이 승리했는데 참관인 이승만 참관인이야.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무소속이라는 게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 이때 민주당이 딜을 쳐버린다고. 뭐라고 딜을 치냐. 부통령은 정확하게 개표해 줄 테니까 대통령은 자유당이 양보하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콜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선거를 안 해봐서 그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만 걔들 공무원이지. 우리 선관위 뽑잖아. 공무원이지. 누구 눈치 봐야 돼? 이승만 눈치 봐야 돼. 100% 공정하지 않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잖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 당이 있어야 돼. 그 당이 있어야 뭐가 있어? 참관인을 보내가지고 이 개표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어때요? 자유당과 민주당은 당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낼 수가 있지. 조봉암은 무소속이잖아. 당이 없으니까 참관인을 보내지를 못했어. 이 약점을 노리고 그런 거야. 자유당이. 그래서 부통령은 니네한테 줄게. 대통령 양보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민주당이 눈을 감아버린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참가했던 사람의 주장이야. 그 사람이 주장. 이승만 쪽에서 참가했던 선거인 참가인다. 자기가 가보니까 조봉암 표가 쏟아져 나오대. 이승만 표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보통 표를 100장 한 묶음을 묶잖아. 98표를 조봉암 표를 묶어. 맨 위에 이승만 표, 맨 아래 이승만 표. 전문용어로 햄버거 표를 만드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때 이승만 정말 놀라운 거. 시간이 갈수록 조봉암 표는 쏟아지는데 위에 햄버거 패티는 쏟아지는데 요 아래 위로 2장 만들 빵이 없더라는 거야.
그 정도로 조봉암 표가 쏟아져 나왔어. 하지만 결론은 누가 승리한 거야? 이승만이 승리. 이때 조봉암이 유명한 워딩을 남겨. 투표에서 승리하고 개표에서 졌다고. 정말 조봉암 입장에서 가슴 아픈 말이지. 그래서 누가 당선된 거야? 이승만이 당선된 거야. 그래서 몇 번째로 대통령한 거야? 세 번째로 대통령한 거야. 문제는 뭐야? 이승만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겠지.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지. 뭐가 불안해? 60년에 또 나와야 되잖아. 왜? 자기는 90세까지는 채워야 되거든. 또 나오고 싶은데 신익희는 죽었지만 얘는 어때요? 안 죽었지. 그리고 얘가 어때요? 이제 진보 당을 만들어버렸어. 어떡할 거야 이제. 당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음엔 어떻게 한다. 얘도 뭐 할 수 있어. 참관인을 보내가지고 이제 개표 부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승만이야. 소위 어떻게 할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죽여야지. 죽여야 돼. 맞아. 근데 이거 당선되고요. 작년도 암살될 뻔했어요. 이 선거 5월 달에 졌거든요. 9월 달에요. 장면이 민주당 대회에서 총을 맞아요. 그래서 왼손에 총알을 맞아요. 가슴에 맞았으면 죽었던 거지. 이게 이 새끼 클라스야. 이게 병. 과 이쪽 편이 이렇게까지 했다니까. 왜? 왜냐면 이승만이 어때요? 나이가 많잖아.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해?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총까지 쐈다니까. 우리 책에도 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해?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지. 근데 제거할 방법이 없잖아. 암살한다는 거. 이승만 암살. 아니, 그러니까 김구 암살했지. 이 사람 암살 어때요? 실패했지. 아닌 것 같아.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는 거야. 너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식상하잖아. 의심받잖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 민주당과 진보당과 조봉암이 당을 만들 때는 우리 당은 어떻게 운영해야 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통일 원칙이 뭐라고요? 평화, 통일을 주장해. 오늘날 관점으로는 통합성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 적과 통일한. 북진 통일하는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때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승만이 내세웠던 게 무슨 통일이야? 북진 통일이야. 그런데 세상에 이때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게 평화통일론이야. 그래서 이승만이 뭐라고 하지? 너 왜 북한과 통일하자면 방법이 똑같아. 너 북한 돈 받은 거지. 너 북한 간첩이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진보당 해산시키고 조봉암을 죽입니다. 이게 이승만과 자유당의 클라스. 그리고 이거 민주주의 아니고 독재 아닌가요? 비판하는 신문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무슨 신문이야? 경향신문이야. 어떻게 했을까? 폐간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58년과 59년에 있었던 일이 진보당 사건으로 진보당 해산시키고 조봉암은 59년에 사형시키고 그리고 경향신문도 59년에 폐간시키고 1958년 12월 24일 날 신국가보안법이라는 걸 통과시켜. 그럼 뭐야? 국가보안법의 범위를 훨씬 더 확대해서 야당 애들이 정치를 못하도록 탄압하는 거야. 이걸 막으려고 야당 애들이 국회를 점거하고 반발하니까 전국에서 무술경위 300명을 특채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질질질 끌어내고 여당 아이들, 자유당 아이들로만 통과시킵니다. 이걸 보안법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1960년에 뭔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겠지. 1960년에 뭔다? 3.15 부정선거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어. 그래서 1960년은요. 똑같아. 뭐가 똑같으냐? 없어진 죽은 사람과 없어진 정당 빼고는 선수도 그대로야. 1960년에는 아까 56년이잖아요. 1960년에는 여기에 조병옥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끼워놓고 출전 선수조차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조병옥이 또 선거 한 달 전에 또 미국 수술하러 갔다가 위 아파서 수술하러 갔다가 수술 후 쇼크로 또 죽어요. 이승만은 난 사람이야, 그지? 이승만이 대통령 당선돼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4년 전에 또 아픈 기억. 장면이 또 되고 이기빈이 또 안 되겠지, 이번에도. 이쪽이 막 올라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뭐 이번에 마저 안 되면 어때요? 자기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고. 또 이승만이 86세야. 90세까지 못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니?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봐.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누굴 당선시키자. 이기붕을 부통령 당선시키자라는 목표로 저지른 부정이 그게 유명한 뭐야? 3.15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 판에서 뭐가 끝난 거야? 50년대가 딱 끝난 거야. 니들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정리 잘했다. 자, 나 그런 내용이 우리 교재 942쪽 이승만 정부 발췌견 순서 문제 나옵니다. 6.25 전쟁과 이걸 순서로 물었을 때 여러분 헛갈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언제다? 1952년이다. 2대 총선 패배. 1950년 3월 530 선거에서 2대 총선에 재헌 의원 선거에 참여했던 중도파 대거 당선. 이승만 지세력이 참패. 민심 일반. 6.25 전쟁이 거창 민간의 학살 사건. 국민 바이군 사건. 실정 거듭.
경과, 자유당 창당. 2대 총선에서 참패한 이승만은 6.25 전쟁 중 발생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과 국민마이군 사건 등으로 부정부패가 드러나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서 이범석의 민족정의당 주심을 자유당 조직합니다. 부산 정치파동, 폭력조직, 백골단, 따블레 동원해서 국회 예산 요구했고 부산 일대 계엄령 선포하고 야당 의원 50명 헌병대에 연행합니다. 발췌기한, 대통령 직선제, 아래대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이건 의원 내각제였어요. 그리고 양원제, 이건 실현되지 않았지. 그래서 발췌가 뭐야? 어디 뽑아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 이승만은 어떤 걸 대통령 직선제안을 낸 거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제가 너무 독재가 심하니까 의원 내각제로 헌법을 바꾸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냈던 직선제안과 야당 애들이 냈던 의원 내각제안을 뽑아서 발췌해가지고 헌법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발췌기한. 그래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가? 국회, 국무위원, 불신임제 이런 것들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결과 1952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 재선됩니다. 발췌기한. 자, 봅니다.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자, 민의원, 참의원 뭔 소리야? 양원제라는 얘기지. 하지만 실현되지 않았어. 자, 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그리고 뭐라고요? 직접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대통령 무슨 제야? 직접선거. 됐어요? 530 총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유당 봅니다. 왼쪽에 날개. 51년 8월 15일 대통령 이승만의 신당 조직 의사표명 계기로 이승만 지지 기반했던 원내 공화민정회 소속 의원들과 원외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 총연맹, 농민조합의 대한부인회 5개 단체 대표들이 공동으로 만든 게 뭐라고요? 자유당입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4.4.5.1 1954년. 제가 순서대로 정리 잘 해놨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돼요.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권 개입으로 자유당이 압승합니다. 초대 대통령 주임 제한 규정을 협회했습니다. 내용, 초대 대통령 주임 제한 규정을 철폐합니다. 4.4.5.2의 논리로 개헌안 불법 통과했고 이승만 대통령 또 당선되죠. 결과 자유당 지지세력 크게 감싸고 민주당 창당하게 됩니다. 자, 4.4.5.1 55조 잘 보세요. 제1항의 대통령 보통 임기는 4년을 한다.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래 놓고는 부칙에다가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누구야?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누구야? 이승만이지. 이승만에 대해서만 55조 1항의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치사한 것들. 지들도 창피한 걸 아니까 부칙에 조그맣게 써놓은 겁니다. 자, 3대 대선 몇 년이라고요? 써야지 1956년. 대선 정부의 전개 자유당, 민주당 대결이야. 신익희 사망.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 급서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부통령 민주당 장면이야. 조봉암 약진 약 30% 지지를 확보하고 진보당 결성합니다. 자, 독재 권력과 진보당 사건.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선거 입후했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구속한 후 사형. 보안법 파동. 대통령 선거 결과에 충격받은 자유당은 신국가 보안법을 여당 의원만으로 통과시켜. 이게 이사 보안법이다. 12월 24일이야. 줄여서 이사야. 경향신문 폐간. 50년 정부통 선거. 장문 부통령 저격 사건, 보안법 파동 등을 보도하면서 노골적인 대정부 비판 기사를 게재한 경향신문을 59년 4월 30일 날 폐간시킵니다. 아까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지? 그지?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진보당 선언문 굉장히 중요하죠. 읽어보겠죠. 우리 국민 대중을 이렇듯 비참한 생활 형편에 빠뜨리고 통일을 수군하는 모든 동포라도 이렇게 절망과 비애 속에 허덕이게 한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첫째로 온갖 파괴 수단으로서 통일의 자유독립의 민주한국 건설을 극력 방해하다 급기야 그들의 상전인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동족 상잔의 6.25 참변을 익힌 저 공산격도의 침략 때문이다. 그러나 그뿐 아니다. 8.15 이후 지주 자본가로 미군주에 중용됐던 한국민정신의 고러한 보수적 정치 세력과 대한민국 수립을 위해 정치를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이름으로 반전제적 해온 수많은 특권적 관료적 매판 자본 정치 세력의 과학기는 무슨 말이야?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친 건 첫 번째 누구야? 북한 공산당 김일성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누구야? 한국민주당 친일파. 세 번째 이승만 같은 애들도 돼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뭐한다? 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뭐 하겠다? 개혁하겠다. 그래서 뭐야? 이게 진보당 선언문이야. 이게 누구라고요? 조봉암. 외우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날개 보면 3대 대통령 선거 및 4대 부통령이야. 왠지 알겠죠? 원래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6.25 전쟁 중 아까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사임해버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2대 부통령으로 이제 김성수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임기가 이제 남은 임기만 했겠지.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몇 대야? 3대고. 부통령은 몇 대라고요? 4대. 중요하지 않아. 부통령 몇 대가 안 번 중에. 뭐가 중요해? 대통령 몇 대? 3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보입니까? 장면과 부통령 장면. 신익희. 이때 표기법이 웃기지 않아요? 희. 그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 자유당은 뭐라고 했다고요?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자, 조봉암 뭐라고요? 혁신만이 살 길이다. 외워야 돼. 몇 년이라고 외워야 돼? 1956년입니다. 무조건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3.15 부정선거와
419 그리고 20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워야지.